구독, 좋아요는 요렇게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의사가 되기를 중도에 포기한 다윈이 어떻게 비그로에 승선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책에 의하면 아버지는 내가 의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내게 성직자의 길을 가라고 권했다. 나는 생각할 시간을 조금 달라고 했다. 영국 교회의 모든 교리를 신뢰한다고 선언하기에는 양심에 걸리는 것도 많았다. 그래서 신성에 대한 책 몇 권을 세심하게 읽어보았다. 라고 합니다. 다윈은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고 매사에 신중히 숙고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윈은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1827년 케임브리지 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고 1831년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합니다. 그러나 다윈 본인의 관심은 식물학, 박물학, 지질학 등 자연과학이었습니다. 다윈은 신학 공부와 별도로 식물학자 헨즐로와 지질학자 아담 세지윅 교수와 소통하면서 자연과학의 지식을 넓혀갑니다. 책에 의하면 세지윅 교수와 함께 한 북웨일스 일대의 짧은 지질 조사를 끝내고 집에 돌아오자 헨즐로 교수에게 편지가 와 있었다. 편지 내용은 피츠로이 선장이 자신과 함께 무료로 비그로 항해를 떠날 젊은 자연과학자에게 기꺼이 선장실의 일부를 내어주겠다고 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그 제안을 즉각 받아들였으나 아버지는 완강하게 반대했다. 라고 합니다. 다윈이 비그로에 타는 기회를 잡은 것은 생물학, 지질학 등 자연과학에 큰 관심과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츠로이 선장이 긴 항해 중에 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대화 상대를 원했기 때문에 다윈이 신학대학을 졸업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윈의 아버지가 다윈의 승선에 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윈의 외삼촌 그리고 헨즐로 교수의 설득으로 다윈의 아버지는 아들의 세계 일주를 허용합니다. 피츠로이 선장은 관상학을 추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피츠로이 선장이 다윈의 코를 보고 과연 항해를 하기에 충분한 에너지와 마음가짐을 지닐 수 있을까? 라고 의심을 해서 비그로에 승선할 기회를 놓칠 뻔하였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도 사업에는 자신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직원을 채용할 때 관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관상으로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려워도 얼굴, 행동, 대화 등을 통해 과거의 상과 됨됨이를 대략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윈이 1831년에서 1836년까지 5년간 비그로 항해를 완수했지만 피츠로이 선장과 관계가 원만하지는 않았습니다. 책에 의하면 내게는 굉장히 친절한 편이었지만 같은 선실에서 이것저것 서로 참아가며 지내야 할 형편에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기는 힘든 사람이었다. 우리는 몇 번 심하게 다투었다. 그는 기분이 나빠지면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곤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책에 의하면 집에 돌아온 후에는 피츠로이를 그리 자주 만나지 않았다. 본의 아니게 그의 비위를 거스르고 싶지 않아서 항상 조심했기 때문인데 결국 염려하던 일이 일어나서 서로 화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이가 나빠졌다. 나중에 그는 내가 종의 기원 같은 불경스러운 책을 냈다며 매우 화를 냈다. 그의 마지막은 참 우울했다. 자살을 선택한 것이다. 그는 성격상 심각한 단점이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훌륭한 면이 많은 사람이었다. 라고 회고합니다. 다윈이 피츠로이 선장과 5년 정도 탐사 항해를 그럭저럭 마무리한 것은 다윈의 무난한 성격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다윈은 갈등이 생기면 충돌하지 않고 피하거나 잘 해결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동영상을 기대해주세요. 요렇게였습니다.